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70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또 끝나는군요. 이렇게 이번 주 끝나고 나면은 이제 30회차가 남았고, 30회차면은 일주일에 5개니까 6주가 지나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번 문제도 회차도 좀 문제 좋았네요. 여러분 좋았던 문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지 못했던 지문이 있었던 거 얘기하면 문제 2번 아주 좋았죠. 문제 2번은 또 시험 나올 겁니다. 문제 4번도 좋았고요. 네, 문제 6번, 8번, 10번 이렇게 좋았네요. 2, 4, 6, 8, 10 홀수번 문제가 다 좋았네요.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1번도 좋았던 것 같네. 국유재산법이 구잡종재산 현 일반재산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이게 원래 여러분 사법관계에서는요, 남의 땅을 20년 동안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국유재산법에서는요, 일반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거 국가만을 우대하는 거다. 일반 재산은 사법관계인데 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재산에 사법상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적용 안 되냐? 이거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가와 사인을 차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평등 원칙이 위반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판례 나온 이후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현재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 재산에 대한 시효 취득이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국 얘기하는 거죠. 전화 교환 직렬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돼서 5년을 앞당겼거든요.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화 교환 직렬이요. 지금이야 다 여러분 전자식으로 하니까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전화 교환 직렬은 뭐냐면 시외 전화할 때는요. 그 지역번호 누르면요. 그 전화 교환소 그래가지고 이 전화국 직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어디로 연결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컨대 서울에서 부산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산으로 또 선을 옮겨가지고 연결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요. 전화 교환소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전화 교환 신청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리잖아. 그래가지고 어려울 것이다. 그래가지고 5년을 앞당긴 겁니다. 여러분 뭐 지금의 53세도 뭐 다 아주 젊지만 예전엔 여러분 53세 그러면은 좀 나이가 거의 지금 치면은 뭡니까? 한 10년 뒤, 지금 치면 63세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가 안 들리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년을 앞당기는 것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란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해서 완충 농지 지정을 해제한 가울로, 그러니까 농지 지정 해제하게 되면 지을 수 있는 거죠. 아울러 당초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 매매한 토지 소유자의 완충 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했다. 이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된다. 여러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문제가 되려면요, 공적인 권한 있는 공무원이 견해를 표명했어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시장이 안 해준다 그랬거든요.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은 여러분 권한 있는 공무원이 없는 공무원이에요. 권한 있는 공무원이지 농지 지정 해제해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뒤에 시장이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이게 대순진리의 사건이었어요. 동그라미 4번이요. 미신고 집회 주최자를 미신고 시위 주최자와 동등하게 처벌하는 구집시법은 평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미신고 집회 주최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야, 집회는 시위보다 덜 위험하다. 그런데 동등하게 처벌하는 건 평등 원칙 위반이다 그랬는데 집회나 시위나 둘 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집회하고 난 다음에 집회 끝나고 곧바로 해산하는 게 아니라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때요?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럼 시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안 한 집회도 신고 안 한 시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겠다.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중요하다고요. 이게 행정기본법 새로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행정법 관계에서 사법 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금전 채권의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인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인지를 묻지 않고 모두 소멸시효 몇 년으로 보고 있다? 5년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구체적인 내용이 사건인지 공권인지 따지지 않아요. 공법관계에서 발생하기만 하면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원래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런데 공법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5년으로 짧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요. 이거 동그라미 2번 해설 코멘트 보세요.
행정청은 일단 선지 읽어볼게요.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제재를 할 수 없다.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여러분 그 실권의 법리 아시죠? 신뢰보호 원칙의 하부 원칙으로 실권의 법리 있죠. 권한상실, 실권의 법리가 구체화된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제재 처분은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여러분 5년 넘으면 전혀 제재를 못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왜곡된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읽어보게 되면요. 행정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제재 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 이때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 합의행정청은 합의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겠죠. 회의체니까 2년 내에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상황 한번 보게 되면요.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선지 관련해가지고 23조 1항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선지 해설에서도 일단 23조 1항 나와 있는데 제재 처분의 제척 기간이 원칙적으로 몇 년이라고요? 5년이라고요. 근데 동그라미 3번 제가 코멘트 다른 거 보세요.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4년 6개월 됐다. 그럼 아직 5년 안 됐으니까 제재 처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소송이 5년 6개월 된 시점에서 쟁송 취소가 되었다. 예컨대 영업허가 취소했거든요.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송 제기해가지고 상대방 승소했어. 근데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영업허가 취소는 과하다. 그럼 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업 정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영업허가 취소 안 되면 영업 정지를 해야 되겠는데 영업 정지 하려고 보니까 이게 5년 6개월 됐다니까. 그럼 영업 정지 못 하는 겁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 5년 6개월 된 시점 어때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 처분, 영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국민을 대하는 사법관계에서 사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번의 동그라미 1번에서 일반 재산에 대해서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일반 재산. 그러니까 일반 재산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는 사인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도 같은 법리겠죠. 국가가 사법관계에서는 사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도 점유 취득 시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번의 동그라미 1번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국민이 점유 취득 시효가 가능하고 한편 2번 동그라미 4번은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국가가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어. 그럼 국가도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국가에게도 점유 취득,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왜? 국가나 사인이나 사법관계에선 동일하니까. 물론 2번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사인 입장에서 짜증나겠죠. 국가가 내 땅을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는 것도 짜증난데 게다가 20년 넘게 점유 취득했다고 취득시 완성을 주장한다. 짜증나긴 하겠지만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억울하면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소송 제기했어야 되는 거지. 소송 제기해서 국가에 대해서 퇴거를 요구했어야 되는 거죠. 3번이요. 행정행위 처분의 철회권을 가진 기관은 처분은 그 철회라는 건 원처분을 거두어 들이는 거죠. 그럼 원처분을 한 권한만이 철회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동그라미 4번 당의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죠. 문제 4번 같은 경우 이게 환경영향평가법 그래가지고 강론 문제처럼도 보이거든요. 강론 문제의 성격이 좀 있긴 한데 그 총론으로 나와도 전혀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총론에서도 자주 나왔던 문제고 자주 나왔던 선지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 약간 낯설었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한 사업 계획 승인 처분 이게 절차상 하자니까 취소 아닙니까? 근데 환경영향평가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절차죠. 이거 안 거치면은 해당 사업 계획 승인 자체는 무효다. 동그라미 2번이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자가 밖의 주민이래요. 그런데 사업 승인 처분의 결과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 처분으로 인해서 환경상 이익의 침해 우려 사실을 입증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이 입증할 것 없이 법률상 이익이 추정되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외 주민의 경우에는 그 자신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 사실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거죠. 제가 어떤 사례이겠습니까? 빨래 들고 가라고. 우리 집 빨래가 시커멓게 변했다. 라고 해서 주장해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1번과 비교되겠죠. 환경영향평가 거쳤어.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정도의 부실을 하진 않대요. 그렇다면은 당의 환경영향평가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단순히 여러분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취소사유도 아니고 거쳤어. 그러면 안 한 정도로 부실하지 않다면 약간 아쉽다. 환경영향평가가 약간 아쉽다고 할지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동그라미 4번은요.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 승인 기관의 창의, 환경부 장관과의 재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했다. 이건 뭡니까?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얘기거죠.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면 나와 있다시피 환경부 장관과 재협의해야 돼요. 그럼 재협의만 하면 안 되고 모두 다시 거쳐야 돼요. 의견 수렴 절차도 다시 거쳐야 되는 거죠. 4번에 해당하는 해설 한번 보세요. 당초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환경부 장관과 재협의를 거쳐야 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안 거쳤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죠. 5번이요. 계획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통상적인 재량 행위와 계획 재량은 양적인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행정계획에는 광범위한 계획 재량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질적인 차이가 없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형량명령이라는 게 계획 재량의 특유한 이론이 아니라 비례 원칙을 계획 재량에 적용한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판례가 보고 있죠. 형량명령이라는 거 우리가 형량의 혜택, 흠결, 오형량 알고 있죠. 동그라미 2번. 행정 주체는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상호간과 사익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해야 한다. 이게 형량명령인데 형량명령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비례원칙이잖아요. 비례원칙. 비례원칙에서 이익형량하라는 얘기잖아요. 비례원칙의 세부 원칙이 뭐가 있죠? 비례원칙의 세 번째 적필상, 상당성이 뭐 이익형량하라는 얘기잖아요. 비례원칙이 행정계획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 빼먹은 거죠. 형량의 흠결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 형량의 혜태죠. 형량의 해, 흠, 오. 혜태, 흠결, 오 형량 모두 위법한 겁니다. 그러면은 형량의 하자가 있죠. 동그라미 4번은 오형량 설명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익형량을 하긴 했는데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그럼 형량의 하자가 있으니까 위법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4번은 형량의 하자로서 형량 해, 흠, 오. 이게 무슨 말인지 찾아보세요. 자, 문제 6번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그러니까 증거 등의 방법으로 법원에 해주셨다. 그럼 상대방의 열람은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으로 이런 방식으로 청구 정보를 상대방이 열람만 할 수 있게 됐다. 이걸 정보공개법상 공개로 보게 되면요. 상대방은 어때요? 항상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을 통해서 증거의 방법으로 받아보라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거는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거죠. 항상 소송 제기하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코멘트 잘 달아놨죠. 이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정보 공개로 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보게 되면 매번 소송을 제기하라는 불편함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어떻다? 법원은 소유이익 흠결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 인용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소송 비용은 누가 물어줘야 돼? 해당 공공기관이 물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공공기관은 뭐라 그랬냐면요. 야, 내가 법원에다가 제출했지 않냐. 그럼 상대방 이거 보면 되는 거 아니냐. 협의의 소유이익 흠결이다. 목적 달성했으니까 각하다. 아니라고요. 그걸 각하하게 되면 뭐 원고 패소가 된다니까. 아니다. 이때 인용 판결 해줍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이 뭐냐면 해당 자료의 복사였거든요. 이외의 방법. 열람해라. 열람만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뭐 컴퓨터도 아니고 보자마자 다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는 정보 공개 방법에 대한 일부 거부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해서 거부 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사해달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 두 부분을 분리가 가능하대. 그럼 분리해야 되겠죠. 판결 주문에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에서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 이거 일부 취소죠. 정보 공개로 놓게 보면요. 부분 공개죠. 그러니까 부분 공개하라는 판결. 그러니까 일부 취소 판결을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인터넷 얘기하는 거죠. 등을 통해서 공개된 정보다. 상대방이 청구하면 이때 정보 자체를 줄 게 아니라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방법으로 공개한다. 무슨 뜻입니까? URL 복사해서 보내준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여러분, 저 가끔 저희 카페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에다가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예컨대 2024년도 소방관부 시험 해설이 어디 있나요? 찾아보지 좀. 그런 경우 제가 학습자료실에 올려놓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경우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다가 해당 2024년도 소방관부 시험 해설 자료를 첨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학습자료실에 그 소방관부 시험 해설 자료가 있거든요. 그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소재지를 안내하는 방법, URL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알려주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공개하면 충분하다란데요. 7번이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행정벌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령 입법 목적이나 재반 관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을 처벌하겠다는 규정으로 해석되면 과실범도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69회차 시험에 똑같은 문제 나왔었죠? 코멘트 보세요. 해설. 동그라미 2번이요.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 조치로서 행정처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 요건으로 한다. 아니죠, 여러분. 고의과실 요건을 하는 건 무엇뿐이에요? 행정벌뿐이에요. 동그라미 3번. 양벌법 규정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국가는 포함되지 않겠죠? 여기서 기관 임사 사무를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된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 자치 사무를 할 때는 별도의 독립된 공법인이지만 기관 위임 사무를 수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도 국가기관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한테 벌을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4번. 통고처분은 실체법상 행정이라는 얘기는 처분이라는 얘기죠. 아니죠, 여러분. 통고처분은 범칙금 통고하는 거잖아요. 억울하면 뭐로 가면 돼? 그 범칙금 안 내서 고발당해서 형사소송으로 가면 돼요. 형사소송을 통해서 자기가 무죄 판결 받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쟁송법상 처분은 아닙니다. 8번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등의 취득 사용과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계획사업 허가의 공고시에 토지 세목의 고시를 누락했대요. 사업 인정을 함에 있어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공시를 누락했대요. 그럼 절차상 하자가 있겠죠? 선행처분 도시계획사업 허가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혹은 사업 인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뒷부분. 수용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사안은 아니죠, 여러분. 수용재결 처분 후속 처분이죠.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려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이거나 혹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 승계 안 된다고. 동그라미 1번은 별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하자 승계에 대한 법리로 푸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본법 72조에 의한 사용토지에 대한 수용 청구.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를 돼서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보상금 증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의 요건을 충족했다. 그럼 형성권이죠? 그러면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오버해가지고 법 해석을 잘못해서 거부하는 내용의 기각 제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수용의 효과는 발생됐습니다. 수용의 효과는 발생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뭐로 가는 겁니까? 다음 단계로 보상금의 액수의 문제만 남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본법에 의한 협의 취득은 서법상의 법률행위죠. 서법상의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죠. 따라서 당사자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에 대한 지급 의무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사적자치죠. 동그라미 4번이요. 잔여지 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된다. 맞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내 땅 사가라. 잔여지 매수 청구의 의사표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잔여지 수용의 의사표시를 볼 수 없어요. 이거 제 수업할 때 여러분 그림도 여러 번 그렸던 것 같은데 잔여지 매수 청구는요. from 토지소유주 to 사업시행자요. 잔여지 수용 청구는요. from 토지소유주 to 토지수용위원회. 서로 다른 별개의 내용입니다. 9번이요.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한 1차 철거 명령. 철거 명령은 하명이죠. 1차 계고 처분, 2차 계고 처분, 3차 계고 처분이 발해졌다. 이제 최후의 처분이 아니라 여기서 처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철거 명령은 처분인 거 맞죠? 계고 처분은요. 1차 계고만 처분이에요. 최후의 행정처분이란 건 3차 계고예요. 3차 계고는요. 1차 계고의 연기에 불과해요. 처분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 등입 판정은 처분성이 없죠. from 군의관 to 지방병무청장이거든요. 원래 처분이라고 하면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동그라미 3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해서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공매 결정이죠. 이건 처분이 아닌 거죠. 공매 통지도 처분이 아니죠. 여러분, 공매 처분이 처분이고 공매 처분의 구성 요소인 절차가 뭐가 있어요? 공매 결정, 공매 통지, 공매 공고죠. 이건 절차적인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자가 있다. 그럼 공매 처분 취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이 금액 부과 처분을 한 다음에 감액 경정을 했다. 이땐 변경된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죠.
10번이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기성력은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까지 미치죠. 판결이건 재결이건. 동그라미 2번.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이외에 다른 처분에 대해서 재결한다. 처분권주 위반이죠. 동그라미 3번. 심판 청구에 대해서 재결이 있는 경우에 청구인은 재결 자체 고의원 위법을 이유로 재결 취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동그라미 4번. 언더랜 처분과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처분. 공고하는 처분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처분이 아니라 공고하는 처분이다. 이거 일반 처분이잖아. 일반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일반 처분에 대한 취소 사실에 대해서도 또 공고를 해야 되겠죠. 일반 처분은 처분 효력 발생 요건이 고시 또는 공고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고시 또는 공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지문 잘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직도 30회 남았다.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